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4차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교통체라고 일부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자를 좀 확인 좀 해봤습니다. 임업토목공학책 우보명 교수님, 임업토목공학 일부 책에서 교통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저도 그걸 그냥 혼용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까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런 차이점은 분명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체가 매질체라는 말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옮겨서 쓸 때는 교통체, 교통으로 다진, 그러니까 매질체, 실사변에 황제할 때 제자 이렇게 가니까 실이 이제 훈이고 뜻을 표시하는 이게 이제 음이죠. 이렇게 이제 뜻을 표시하는 거하고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거. 그래 여기 이제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죠. 제라고 읽으니까 얘가 체로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로 읽어주시고요. 설계 속도는 20에서 30, 20에서 40입니다. 그리고 이 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여기 종단 기울기 이 부분 특수지형. 종단 기울기라는 게 뭐예요? 차가 이렇게 올라갈 때의 이 기울기죠. 횡단 기울기는 뭐예요? 노면이 이렇게 있다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있고 몸체가 이렇게 얹혀서 가죠. 너무 길게 그렸나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배수구 이렇게 만들게 되죠. 요게 횡단 기울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평면 곡선에서는 이제 기울기라는 얘기가 없고 최소 곡선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평면 곡선에서는 종단 기울기와 평면 기울기, 우리가 횡단 기울기의 차이를 이거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종단 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종단 도면에서 요 부분에 경사도 차이, 얘를 대수차라고 합니다. 대수차가 5%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곡선을 이렇게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단 곡선이니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얘를 외우려면 눈으로 보시면 절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100, 250, 450, 100, 250, 450, 100, 250, 450 볼 때마다 3번 읽고 지나가세요. 100, 250, 450, 100, 250, 450 이게 뭐예요? 종단 곡선. 여기에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곡선을 내주는 것. 종단 곡선. 길이는 20km, 30km, 40km일 때 똑같습니다. 2, 3, 4, 7, 8, 9 2, 3, 4, 10, 12, 14 자, 그리고 여기 특수지형에서 최소곡선, 평면곡선의 최소곡선 반지름. 특수지형, 이게 최소곡선 반지름 중에 평면지형에서 최소곡선 반지름은 이렇게 차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차가 이제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되죠. 여기 요 각이 직선에 비해서 여기 요 각을 내각이라고 부르고요. 요 각이 155도보다 작으면 155도보다 작으면 이 세타가 요 세타를 155도보다 작으면 요 곡선을 내주는데 이때 곡선은 최소 곡선 반지름은 요 지름 여기 R이 되는 거죠. 요거 R 이 15, 30, 60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마어마하게 길다. 얘는 짧다. 15, 30, 60 평면 종단 곡선 어마어마하게 길다. 100, 250, 450, 100, 250, 45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특수 지형에서는 12, 20, 40인데 요거 산업기사에서 자주 나오고요. 객관식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잊지 않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 자, 2, 3, 4, 7, 8, 9 이런 식으로 100, 250, 450 자, 차량 설계, 임도 설계 차량 규격 요것만 외우세요. 앞뒤 바퀴 거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내륜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앞바퀴가 따라간 자리를 뒷바퀴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내륜차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앞바퀴가 지나간 자리를 뒷바퀴가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내륜차라고 하게 되는데 이 내륜차를 계산할 때 이제 이 차 바퀴 사이의 거리 윤거 또는 이 차 뒷바퀴에서 여기 앞에까지의 거리 뭐 이렇게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길이 요거를 근거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내륜차 또는 곡선부 확폭.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굳이 외운다면 이걸 외워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마시죠. 요것만 외우세요.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근데 잘 외우신 분도 도로 까먹으라고 제가 뭐 그 말씀은 안 드려요. 외웠으면 그냥 가시는 거고 이제 새로 외워야 되면 일부러 외우지는 마셔라 이런 얘기고. 자, 종단 기울기는 이제 차 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종단 기울기 위로 올라가는데 자동차가 주행하는 일반적인 경사. 요거는 사실 종단 경사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임도의 그냥 횡단 구조입니다. 임도의 횡단 구조고 종단 기울기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보통 4에서 9%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 3에서 그냥 18%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8% 이상은 포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보통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종단 경사 최소 2에서 3% 이제 물 빠짐이 필요한 거죠. 최대 12에서 12, 10에서 12. 자동차가 좀 힘들게 나갑니다. 짐 싣고는 못 올라가죠. 그 짐 싣고 내려올 수 있는 기울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임도 종단 경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3에서 18%를 줘도 되는데 여기 요 구간은 여기 역기울기예요. 5% 미만으로 해라. 왜냐면 우리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트럭이 내려오면 이 짐칸에 뭐가 실려 있어요? 통나무가 잔뜩 실려 있죠. 잔뜩 짐을 실은 상태에서는 요거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종단 물매를 최소 2에서 3% 둬야 되는 이유는 종단 물매가 완만하면 정체수 또는 침투수가 발생해서 노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체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노상과 노반으로 구성이 됐다. 노상은 밑에 노반이 위에. 임도의 횡단 기울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필수 암기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필수 암기입니다. 자, 포장시 1에서 1.5에서 2, 비포장시 3에서 5, 외쪽 기울기 3에서 6%. 쇠석도 사리도 토사도 다 비포장으로 봅니다. 자, 임도 구조에서 횡단 선형 구조. 아까 그 횡단도 보셨죠? 그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탈 어깨 돌림수로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또 비탈 어깨 돌림수로를 딱 주고 이거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비탈 어깨 돌림수로입니다. 또는 산마루 축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럽계 설치 목적. 기럽계 설치 목적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도의 주요 구조부 보고 임도 책에서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한 칸 한 칸씩 하나씩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3개 정도만 더 외우세요. 편한 걸로 다 맞는 답입니다. 기럽기 기능이 이렇게 임업토목공학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한 거죠. 어느 쪽이 보기 좋으신가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보기 좋은 쪽으로 가십시오. 근데 전 이게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럽기 기능 4가지.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안전. 보행자의 통행안전 이렇게 쓴다고 틀린가요? 자전거의 통행안전 틀린가요? 맞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차도의 주요 구조부 또는 임도의 주요 구조부 보호. 그리고 작업공간, 통행안전, 원활한 주행. 그러니까 기럽게는 안구공주, 통행안전, 구조부 보호, 작업공간 제공, 원활한 주행.
안구공주. 좀 억지스러운가요? 그래도 한번 외우려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항목. 제가 모든 걸 이렇게 다 만들진 않습니다. 글자 머리 글자 따서 만들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따면 오히려 이거 외우는 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아주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 또는 아주 중요한 거. 기록계의 기능은요. 토목시공 기술사, 토목기사 뭐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다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엽도랑은 노면과 흙과 비탈면에 물을 배수하기 위한 거고, 자, 설치 위치 그냥 읽어보세요. 쭉. 시공 방법, 요 시공 방법은 엽도랑의 시공 방법,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 암기. 여기 그 너비는 보통 0.5에서 1로 돼 있고, 여기 민너비가 30cm 이상. 우리 지침에는 여기 그 깊이에 대한 것보다 민너비에 대한 것만 돼 있어요. 지침에는 깊이까지는 이제 명시를 안 해놨어요. 최소 여기 밑으로는 30cm가 확보가 돼야 돼. 이제 이런 것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종단 물매는 위아래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소 0.5% 이상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엽도랑의 모양입니다. 자, 콘크리트 엽도랑 여기 다 채워야 되죠. 뭘 채워요? 콘크리트니까 여기는 돌, 얘는 돌, 얘는 콘크리트. 얘는 콘크리트예요. 자, 콘크리트를 가지고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다 채우는 게 뭐예요? 찰 붙임, 돌수로 얘를 이제 횡단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 갓돌을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엽도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밀려 나오기 쉽기 때문에 이제 시공을 잘 안 하는 거죠. 콘크리트 블록 엽도랑은요, 이제 설치 목적이 다 달라요. 이쪽이 견고한 안반일 때 이렇게 L형 축구를 씁니다. L자형. 폭 0.5에서 1m, 0.5에서 1m. 보통 세 가지나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뭐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외울 때 LUV 제한평, LUV 사활각권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고요. 대피소 설치 기준. 대피소 설치 기준을 보시면 대피소는 1차선 임도에서 여기 차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임도의 유효 노폭이 3m죠. 그리고 이제 노견까지 있어요. 0.5에서 1m. 근데 여기 차 대피소는 요 노폭을 5m로 해가지고 차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짧은 부분, 가장 넓은 부분이 여기 15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유효 길이. 그래서 요거는 300m 이내에 하나 더 설치한다. 산림 기술사 문제, 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대피소를 몇 군데 설치해야 되나요? 차량 속도는 이렇고 교통량은 이렇고. 그런 문제는 대부분 포기하겠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차 돌린 곳은 차량 방향 전환을 위한 곳입니다. 이제 맨 끝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대피소 설치 기준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인도의 기울기 시험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2, 3, 4, 7, 8, 9, 10, 12, 14. 한 번 했는데 또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종단 기울기 넣고 횡단 기울기는 꼭 외우세요. 요거. 합성 기울기는 12 이하로 하는데 불가피한 노면 포장하면 18% 이하. 합성 기울기. 결국은 종단 경사 최대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합성 기울기는 별도로 이제 내는 공식 뒤에 배웁니다. 이렇게 합니다. 설치 방법 이렇게 설치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횡단 물매, 외쪽 물매, 합성 물매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로 굴곡부 설치 곡선 요거 여러 번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오고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모양은 단곡선, 폭심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 요게 S 커브고 이게 헤어핀 커브죠.
단곡선, 복싱곡선에 대한 개념 설명해 놨고요. 완화곡선은 이 직선부와 곡선 구간이 만나는 곳,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곳에 일정 이상 이렇게 두는 구간을 뭐라고 불러요? 완화구간이라고 부르고, 이 구간에 설치하는 곡선이 뭐예요? 완화곡선이에요.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급하게 꺾어버리면 속도가 빠른 경우에 바깥으로 밀려서 기차 같은 경우는 탈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완화구간과 완화곡선의 개념을 잘 아시면 좋고요. 임도 설계할 때 필수 개념입니다. 도로 주행 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런 식으로. 이게 임업토목공학 향문사 교재에 직접 서술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다 전반적으로 객관식 공부 잘 하실 때 책을 잘 정독을 하셨으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문제 푸시는데. 자, 시거와 반경, 요 공식 어렵지 않죠? 요거 외우는 게 편한가요? 이거 외우는 게 편한가요? 저는 편한 걸로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렇죠. 원 둘레는 이렇죠. 여기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요 전체 각은 360일 거예요. 그럼 여기 반지름이 이제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R이라고 한다면 지름은 2R이 되겠죠. 지름 2R에다가 여기 파이까지 해주면 전체 원둘레가 나오죠. 지름 곱하기 파이는 전체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세타 해주면 요 부분만큼의 원둘레. 이걸 시거라고 한다. 시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차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 20cm 높이 물체의 끝 부분이 보이는 거리를 시거. 차에서 타서 이제 안전상 확보해야 될 거리, 그럼 걔를 안전시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우든지 이렇게 외우든지 편하게 하세요. 저는 이해하고 외우지 않으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각 종단곡선과 평면곡선의 내각, 얘는 사실 이 차를 조금 잘못 그렸네요. 제가 출판사에서 이거 그릴 때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야 된다. 이거 그림이 틀렸다고 수정하자고 했는데도 저희 교정 차 지붕 이렇게 그리고 차밖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엎어진 면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개념도로 그렸더니 자동차로 갖다 얹어놓고 자동차를 이렇게 엎어야 되는데 안 엎어놨네요. 근본적으로 제 잘못이죠. 이해하고 봐주시겠죠? 요 그림은 맞는 그림이고 요 그림은 틀렸는데 자동차를 엎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최소 곡선 반지름의 개념 읽어보시고요. 최소라고 부르는 거는 곡선 반지름은 최소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크게 해야 된다. 영향인자는 이런 거고, 자, 목재 길이를 반영한 식은 요식. L제곱 나누기 4B. L은 목재의 길이, B는 도로의 너비. 그리고 V는 설계 속도 127, F는 노면의 마찰 개수, I는 횡단불매. 이거 좀 교정을 봐야 되겠네요. I. 근데 뭐 개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해서 정리하면 V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나요? I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나요? I어는 횡단불매라는 거 제가 객관식에서 강조 한번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 곡선 반지름 R은 설계 속도, 이 계산 문제 가끔 나옵니다. 이런 계산 문제. V제곱 나누기 127 곱하기 I 플러스 F, F 플러스 I, 뭐 안에 거 똑같죠. 그래서 여기 I는 횡단불매입니다. 자, 곡선부 확보기라는 얘기는 내륜차, 앞바퀴가 지나간 거리를 뒷바퀴가 그대로 지나가지 못해서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나비 넓힘을 더해준다. 그래서 L제곱 나누기 2R.
아까 L제곱 나누기 4B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앞바퀴부터 뒷바퀴의 길이, 앞바퀴부터 뒷바퀴의 길이, 요게 이제 내륜차다. 그래서 지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의 앞부분부터 뒷바퀴까지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침에서 약간 오해를 하고 쓴 것 같아요. 앞바퀴와 뒷바퀴 길이 얼마였죠? 2765. 자, 소형 자동차 2.7m, 보통 자동차 6.5m, 2765.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요 정도는 어려운 문제예요. 곡선부 내륜차, 그 내륜차, 이제 곡선부 확폭 내는 거. 이 내륜차는요 지침에서 표로 딱 만들어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표를 외워야 되냐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차시 마치고요. 이렇게 4차시 마치고 이제 5차시에 여기서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업 끝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면 공부 재미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처음에는 지금 못 외우는 문제도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때 가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 이거 중요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유튜브 수톱시켜 놓고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가요. 최대한 많이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부분 혼자서 읽어보세요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